저번 시간에 성황대, 성대, 한양대 했거든요. 오늘은 중앙대학교 해볼게요. 여러분 중앙대학교는 많이 뽑아요. 문과는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과는 많이 뽑아요. 막 이과는 44명도 있어. 34명, 22명. 이과는 많이 뽑거든요. 네, 그래서 이과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여러분 44명 뽑았던 학과가 올해 55명 뜨면 어떡할 거예요? 10명 더 뽑아. 그러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년 인구는 준단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쭉 줄고 있어요, 지금. 근데 뽑는 인원은 자연계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도 이거 33명 뽑았거든요. 경영학과가. 이거 평상시보다 되게 적게 뽑은 거예요. 원래 50 몇 명 뽑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인문계 학생들도 보면 지금 상위권 대학 신입학한 학생들이 인문계도 지금 의학계열로 가려고 지금 다시 수능 보려고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재적 자퇴생 수가 문과도.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순수 자습시간 10시간 채우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중앙대학교는 좀 자세히 말하면 인문계는 영어만 보고요. 자연계는 영어 안 보고 수학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연계는 수학이 이제 공학 수학만 위주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처럼 전범위 다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제 미분도 내고 적분도 좀 내고 다변수 미적분도 내고 선형대수도 이거보다 비중이 좀 높고 공학 수학은 비중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변경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기출은 없어요. 그 변경안에 맞춘 수학 기출이 없어요. 옛날 기출밖에 없는 거고요. 영어는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뀔 건 없고 여기 보면은 독해 논리 비중이 높은데 문법 어휘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준비하셔야 돼요. 문법을 막 아예 준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영어랑 수학 둘 다 많이 어렵게 나와요. 네, 둘 다 거의 올해 1월 7일인가 8일인가 봤거든요. 올해 1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때 봤는데 영어든 수학이든 중앙대학교 역대급 난이도였어요. 어려웠어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또 어려웠는데 제일 어려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정말 나오는 학생들이 기분이 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화난 표정으로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나왔어요. 올해도 그 현상 되풀이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도 굉장히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영어 수학 다. 네. 전 수학 되게 잘해요. 100점 맨날 100점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어렵게. 중앙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 서성한, 중경외식, 건동호, 국승세 다 포함해서 제일 어렵게 나와요. 영어 수학 둘 다. 네. 그래서 많이는 뽑는데 많이 어렵게 나온다. 1차는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고요. 합격하면 2차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어쨌든 학업계획서 작성해서 내셔야 돼요. 근데 40% 들어가요.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중앙대학교는 학업계획서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물론 학업계획서 쓰는 학교 다 신경 써야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수험생인데 어느 대학은 20%, 어느 대학은 30%, 여기만 지금 40%잖아요. 그럼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걱정되는데.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인문계부터 설명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낮추려면 확 낮춰야 돼. 애매하게 낮추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낮추려면 인문계는 그 분과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인문대학에서 골라야 돼요. 여기 사회과학대학 여기 다 써요. 저 지금 좀 낮춰서 쓸 거거든요. 도시기획 부동산학과가 낫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헌정보학과 낮을 것 같은데요. 안 낮아요. 아니 사회복지는요. 안 낮아요. 안 낮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영학과 기준선으로 봤을 때 별 차이 안 나요. 문과는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인문대학에서 골라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추가 합격으로 가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대학 보면 여기서도 보면 독일어, 프랑스, 러시아, 일본어, 중국 요 어문 계열 쪽 있잖아요. 여긴 세요. 여기 안 나타나는데 지금 아시아 문화학부, 유럽 문화학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둘 다 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유럽 문화학부랑 아시아 문화학부는 사회과학대학이랑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또 문사철, 국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이 셋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낮춘다는 효과는 여기 셋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셔야 돼요. 철학과는 4명, 역사학과 2명, 국문학과 3명이잖아요. 여러분 넷, 둘, 셋인데 어디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그럼 다 철학과 4명이 유리하다고 할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뽑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적게 뽑는 데가 유리해요, 여러분. 학교가 높으면. 그리고 많이 뽑는 데는 적게 뽑는 데가 유리해요. 적게 뽑는 데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철학과 4명이고요. 역사학과 1명이고 국문학과 3명이면 어디 쓸 거예요? 1명 쓰는데 쓸 거예요? 역사학과 1명 뽑으면. 역사학과 1명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역사학과 1명 뽑잖아요. 여기가 사실 확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많이 확률이 있어요. 한 명 뽑는 데는 안 쓰실 거잖아요. 여러분 중앙대 아니고 학교가 낮아도 한 명 뽑는 데는 안 쓸 거예요. 다 한 명 뽑으면 상관없죠. 모든 학과 다 한 명 뽑아. 홍실대처럼. 그러면 효과가 없죠. 근데 중앙대는 셋, 여덟, 셋, 둘 여기 보면 환경계열로 가면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33, 경제학부 19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뽑는 데서 만약에 한 명 뽑는 데가 있으면 거기가 낮아질 확률이 크죠. 제가 봤을 때 관공부학과가 5명 뽑잖아요. 중앙대학교가 옛날에 보면 관공부학과가 해마
해마다 한 명 뽑았어요. 제가 요건 직접 제가 확인해 본 거거든요. 광고홍보학과가 한 명 뽑았을 때 제가 13명인가한테 쓰라 그랬어요. 거기 한 명 땄어요. 근데 다음에 실제 대학교 점수 나왔을 때 정확하게 13점 차이 났어요. 제일 높은 학과랑 제일 낮은 학과가 광고홍보였어요. 여러분 문과에서 13점 차이 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는 최초 합격자 점수예요. 추가 합격이 아니에요. 추가가 반영된 게 아닌데도 13점 차이 났단 말이에요. 물론 광고홍보학과가 하나 안 나게 한 명 뽑았네. 학과도 인기 많아요. 학과도 인기 많죠. 한 명 뽑죠. 학교는 중앙대죠. 누가 한 명 뽑는데 누가 지원하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앙대에서 화학과 철학과도 한 명 뽑으면 학생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하냐. 거의 이게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이거 말하면 엄청나게 그 반박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요거를 저희가 배치 상담 교육할 때 저희들끼리 모였을 때 말했을 때도 제가 엄청 공격에 시달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책임질 거냐고. 했는데 이거는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률 게임이거든요. 제가 그거는 확신해.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 봤어요. 한 명 뽑았을 때 중앙대학교가 진짜 꼴등으로 가는지 커트라인이 갔었어요. 몇 번 갔었어요. 진짜. 그것도 제일 인기 있는 학과 광고홍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내냐 안 내냐. 요걸 믿냐 안 믿냐. 요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향으로 가는 거죠. 저를 믿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틀리면 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한 명 뽑는 데는 단점이 뭐냐면 공부를 엄청 잘하네.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90점 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지원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찍는 데가 산업보안학과. 산업보안학과는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제가 예상할 때마다 다 틀렸어요.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중앙대학교 학업계획서 전체가 다 전 학과가 다 쓰는 게 올해 들어간 학생과 첫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합격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학업계획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공대 일부 학과만 썼어요. 이게 전체 다 번진 게 올해 들어간 학생 때부터거든요. 근데 산업보안학과는 절반은 이공계랑 비슷해요. 공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절반은 법률적 지식. 우리가 뭐 기계 보면 특허 소송이나 이런 거 내가 그러면 이 마이크 부품에 내가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특허를 내면 저한테 그거를 로열티를 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베끼면 안 돼요. 그냥 말없이. 그 노래 가사처럼. 그거를 하는 사람 변리사랑 비슷한 거예요. 배우는 내용이. 근데 이걸 왜 찝냐면 학업계획서를 쓸 수 있냐 이거죠. 문과 학생들이 쓸 수 있어요? 있겠어요? 여러분? 쓸 수 있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숫자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나 못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실제 자료 보고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진짜 낮았는지. 작년에 제가 배치 상담할 때 여기 낮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밀었거든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곧 나와요. 11월 1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 3, 4주 뒤에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틀렸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았으면 엄청 자랑하죠.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 소리 안 하면 틀린 거예요.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주술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미래를 100% 예언하면 제가 여기 안 있죠. 나가서 따로 차리면 제가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점집을 차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언이 다 맞으면. 그래서 틀릴 때도 많다. 근데 확률적으로 좀 이런 거 해보는 거다. 산업보안학과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저는 중앙대학교 문과 그냥 핵심적으로 여러분 요거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낮추려면 애매하게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낮추려면 확실하게 낮춰야 돼요.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은 국문사학 철학이에요.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20년 넘게 있어 봤잖아요. 그 다음에 2006년까지는 1년에 2번 했어요. 배치 상담을. 그때 여름 편입도 있었거든요. 반팔 입고 시험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해본 적도 많잖아요. 그럴 때 확실히 그 세 개 학과가 합격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학교가 높아도 제가 저기 어떻게 붙었지? 문과인데? 그런 학생들이 붙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반 학생 보내봤을 때 붙는 사례도 있어. 그러면 확실히 국문, 다 철학과가 학교마다 낮은 건 사실이.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다 써서 그쪽이 폭등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국문, 사학, 철학과는 그렇게 폭등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폭등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복수 합격하면 떠나갈 확률이 커요. 합격이 많으지. 그래서 그런 거고 중앙대학교는 그냥 국문, 사학, 철학과 말고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찍는 거는 광고홍보학과 한 명 뽑았을 때 한번 도전해봐. 도박 아니에요? 도박이죠. 상당히 심각한 도박이죠. 그 다음에 산업보안학과도 한번 도전해보는데 6명 뽑잖아요. 산업보안학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경계열 빼고 많이 뽑는 축에 속하거든요. 이러면 효과 없어요. 여러분 많이 뽑으면 많이 몰려요. 잘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많이 뽑는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적게 뽑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모험, 도박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지금 80점대, 90점대 나오는 학생들은 안전하게 가려고 그래요. 비인기 학과를 더 써요. 인기 있는 학과를 더 쓰는 학생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적이 낮은
낮은 학생들이 그냥 상관없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최대한 낮춰서 쓰려고 그래요.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학과보다 낮은 데는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산업보안학과가 이 상태로 뽑는데 한 명 뽑아. 그럼 효과가 있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한 명 뽑는 학과는 인기 있는 학과가 한 명 뽑을 때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도박이다. 그래서 보면 인기 있는 학과가 중앙대에서 한 명 뽑을 때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60 중후반 학생들이 기대해 볼 만한 진짜 합격으로 해.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어려워. 이러면 최악은 잘 찍는 사람이 얻어 걸린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다 여러분 저 상반기 보지 않았어요? 상위권 모의고사 보신 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거 다 3, 40점대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와서 다 성적이 다 안 좋아. 그러면 다 찍는 거잖아요. 솔직히 알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찍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도박이죠. 이거 더 심한 도박이에요. 중앙대 인문계는 이렇고요. 자연계는 올해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연과학대 일부 학과는 이거 과학시험 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러면 쓰면 안 되죠. 준비돼 있는 사람 써도 되죠. 여기 생명과학과 생물시험 보는데 생물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모르고 갔는데 수학시험지 안 나눠주고 화학시험지 나눠주면 그럼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라는. 물리학과가 제일 낮으니까 물리학과 써야지. 물리시험지 나오네. 왜 수학 문제 안 나눠주지? 이러면 떨어지는 거잖아. 하나도 준비 안 해. 다 찍고 오는 거잖아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제일 높은 데는 여기예요. 소프트웨어 AI가 35명 뽑았고요. AI 학과가 6명 뽑았거든요. 제가 볼 때 AI 학과가 더 뽑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 다음 높은 데가 여기 상위 ICT 공대 전자전 두 번째. 그 다음은 공과 계열이 기계, 에너지, 첨단 소재공학. 첨단 소재공학은 여기 안성이에요. 요건 빼고. 화학신 소재. 요런 데 좀 높죠. 그 다음에 낮은 데는 공대에서 낮은 데는 여기 건설환경 플랜트, 도시 시스템, 나노바이오 요런 데가 좀 나머지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안성이에요. 괜히 썼는데 동물생명공학 썼는데 안성이요. 저 몰랐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서울인지 안성인지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요. 첨단 소재공학과는 안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집 요강 나오면 서울인지 안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성에 있던 학과가 또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체육학과 체육교육인가 원래 안성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집 요강 나와야지 배치 상담이 되는 거예요. 몇 명 뽑을지도 모르고 여기 보면 여러분 중앙대는 그런 학과가 별로 없는데 여기 보세요. 심리학과 빵명이잖아요. 심리학과 1번표 빵명이에요. 학생 심리학과 그러면 쓰세요. 빵명인데요? 이러잖아요. 모집 요강 안 나왔으면 빵명 나왔는데 빵명 뽑으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모집 요강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짜가 어떻게 겹치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변수가 중앙대학교 서강대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면 중앙대랑 서강대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본다고요?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어디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서강대가 유리할까요? 중앙대가 유리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중앙대 쓰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서강대가 더 센 대학이.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일단 여러분 인문계는 서강대학교 쓰는 게 불리할 수도 있죠. 중앙대 쓰는 게 유리할 때 자연계는 확실히 서강대 쓰는 게 유리해요. 자연계는 서강대학교가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보면 서강대 선호도가 높진 않아요. 서강대가 학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선호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중앙대랑 서강대랑 겹치면 이공계 학생들은 중앙대 갈 확률이 거의 다 잘하는 학생이 중앙대로 쏠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인문계는 서강대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중앙대가 많이 뽑기 때문에. 서강대는 많이 안 뽑잖아요. 근데 저는 인문계는 서강대 쓰는 게 유리하다고 왜 말하냐면 유리해요. 저는 결론을 딱 지어서 내면 중앙대랑 서강대학교 인문계 학생이면 서강대 쓰는 게 유리해요. 서강대는 문제가 안 맞다고 하는 학생이 많아. 중앙대도 안 맞잖아요. 어렵잖아요. 라고 하는데 근데 중앙대는 인원으로 그게 커버가 돼요. 많이 뽑잖아요. 근데 서강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서강대는 되게 조금 뽑아요. 근데 서강대 쓰는 게 유리하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래서 사안별로 틀린데 어느 학교가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짝져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전을 다시 짜야 돼요. 만약에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세 군데 겹쳤으면 여학생들은 이화여대 쓰는 게 유리하죠. 문과든 이과든. 그런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오면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되고요. 중앙대학교 여기 체육교육학과 있거든요. 이번에는 안 뽑았는데 체육교육학과가 원래 있어요. 서울 캠퍼스에. 체육교육은 필기를 안 본다. 그냥 문과처럼 똑같이 뽑는다. 대신 학업계획서 준비하셔야 되고. 체육교육학과는 재작년에는 좀 뽑았거든요. 5명인가? 요 정도? 네, 체육교육학과는 제가 봤을 때 중앙대학교고 서울 캠퍼스니까 점수가 엄청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점수는 좀 낮을 거다. 사범대 자체가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한번 문과인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조건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지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사람 생각해 봐. 요거 하고 중앙대는 끝내고